반갑습니다. 여기는 나로도입니다. 고운바토 끝에 있는 우리나라 끝자락 나로도. 한때 이곳에 500명의 일본 어민들이 상주하면서 여기서 수확됐던 삼치라든지 고기들을 일본으로 실어 날아갔던 식민지시대 때, 그 후에 삼치가 풍성해서 이 동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교복은 그 교복의 단추는 금으로 달았다고 할 만큼 아주 융성하고 풍성했던, 아주 번잡했던, 그리고 여기는 또 흑산도와 마찬가지로 이 근방에 태풍이 불면은 어선들이 피양지로서 최고였답니다. 어족이 풍부하고 어족 자원도 풍부하고. 그 후에 삼치가 멸종하면서 지금처럼 일반적인 어촌으로 변모를 하고, 지금은 알다시피 우주기지가 서 있죠. 이 나로도를 찾아온 이유는 이금명이라는 정치인, 경종 때 신임사화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우리 진도에서 김창지비를 할 때 신임사화, 경종이 즉위하자마자 노론의 4대 노론의 4대 정치인들이 경종을 아주 우습게 보고 영조에게 세제를 책봉하라, 대리청정을 시켜라, 이딴 짓을 하다가 딱 귀양을 가서 사살을 당했던 그 중에 한 명, 이금명이라는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이금명은 이 나로도에 와서 3개월 뒤에 죽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때 영화롭던 최고의 권력을 부리다가 무술이 아들 영조를 안치고 자기들이 일생을 영화롭게 거세를 누리다가 죽을 생각으로 꿈을 꾸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여기까지 10여일 걸렸겠죠. 와서 죽음을 당할 때 그 인생의 허무함을 어떻게 알겠어요? 숙종은 아시다시피 14살의 왕자를 안습니다. 14살의 왕으로 앉자마자 바로 송시열부터 조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숙종은 황국정치라 그래서 3번이나 합니다. 장희빈을 들이면서 숙종의 첫 왕비는 일찍 죽죠. 둘째 왕비가 인현왕후인데, 인현왕후랑 이렇게 불이 붙다가 특이하게 장희빈, 자기보다 2살이나 많죠. 장희빈을 보자마자 궁녀 장희빈에게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거기다가 애까지 놨어요. 애를 놓자마자 바로 세자 책봉을 하죠. 세자 책봉을 하니까 송시열이 아직도 이럽니다. 당신은 나이가 몇 살 안 됐는데 아직도 인현왕후도 어리고 한데 벌써 세자 책봉을 합니까? 저놈들 봐라, 저 영감탱이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보냈죠. 영감탱이를 내려보내면서 장희빈이 남인 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세력이 약하니까 남인 세력들이 장희빈에 달라붙어요. 그러면서 송시열, 서인의 영수 송시열을 귀양 보내고 서인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황국 정치를 해서 남인들이 정권을 잡자마자 서인들을 끊임없이 학살합니다. 그러나 서인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송시열의 문화, 자칭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800명 든든한 우군이 있어요. 싸움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때 숙종이 밤길을 거닐다가, 궁궐 안에서 혼자 거닐다가 숙빈 최씨, 그 당시에 무술이었죠. 인현왕후를 뒷바라지하던 궁녀도 아닌 무술이가 앉아가지고 열렬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인현왕후가 걱정이 돼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갑자기 숙종이 특이한 성질이에요. 원래 성질이 깨끗 같잖아요. 성질이 워낙 크세요. 그때 인현왕후? 그래? 걔가 내 천만노라였지? 그래서 최씨, 무술이 최씨를 덕합니다. 그리고 장희빈은 아무 죄도 없이 애 하나 놓고 세자가 되니 안 되니 송시열을
죽이면서까지 세자로 책봉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빠져들던 장희빈은 어느 날 갑자기 찬밥을 당해요. 장희빈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지 난군 숙종이 거짓을 하면서 숙빈 최 씨한테 들러붙어서 그 숙빈 최 씨는 또 자기가 전면에 나서려니까 사회주의 체면으로 무술인데 자기가 전면에 못 나서고 유폐되어 있던 인현왕후를 자꾸 들먹입니다. 인현왕후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그분이 얼마나 이뻤는데 그러니까 이 숙종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 그래갖고 또 인현왕후 자기가 거기 유폐시켰던 인현왕후한테 야야하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준 옷을 입고 오세요. 나는 당신이 그립습니다. 좀 또라이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인현왕후를 다시 왕비로 앉힙니다. 그때 숙빈 최 씨는 끊임없이 장희빈을 헐뜯죠. 그래서 경종의 엄마 장희빈이 사사당하잖아요. 그때 노론이 다시 정권을 잡죠. 노론들은 이 장희빈을 죽이려는 숙종에게 끊임없이 막습니다. 왜냐면은 전례를 보면은 연산군이 그렇잖아요. 연산군을 죽였기 때문에 그 후가 감당을 못할 정도거든요. 노론은요, 숙종에게 못하게 제발 장희빈 죽이지 마세요. 제가 세자입니다. 지금 경종이 숙빈이 장희빈이 난 아들이 세자입니다. 숙종은 성질이 더럽다고 그러잖아요. 과감하게 장희빈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세자를 앉혀놨는데 그때 세자 나이가 30이에요. 저 세자를 쫓아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 그래서 노론하고 짭니다. 짜서 대리청정을 시킵시다. 어느 날 갑자기 숙종이 세자한테 경종에게 네가 오늘부터 대리청정해. 나는 몸이 시원찮아. 대리청정을 하면서 꼬투리를 잡아서 세자를 물리내고 영인군 그리고 무수리가 난 그 영인군을 왕으로 앉히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세자 경종의 엄마를 자기가 죽였거든. 왜 죽였는지 그건 숙빈 최 씨가 장희빈이 구술했다는 둥, 쥐새끼가 어땠다는 둥, 그래서 인현왕후가 죽었는데, 인현왕후를 죽이기 위한 가장 큰 이유가, 장희빈 너 때문에 죽였다고 그딴 짓을 하죠? 아주 복잡한 얘기들은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론하고 숙종하고 둘이 짜고, 이 세자, 경종을 끌어내리려고 할 때, 그때 이금명이가 독대를 합니다. 숙종이 죽기 얼마 전에 이금명을 불러들여. 이금명은 노론의 가장 최고였어요. 이금명은 왕족이에요. 세종의 7번째 서자의 8대 손이에요. 그 이금명을 부르다가 숙종이 그래요. 영인군을 잘 돌봐줘라. 경종을 끌어내리고 영인군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모르죠. 독대를 했으니까. 숙종이 죽자마자 이 이금명은 숙종의 장례 절차를 다 치릅니다. 그리고 경종이 앉자마자 이 노론 사대신들이 갑자기 밤에 11시에 경종방에 쳐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잖아요. 경종 왕인데 왕이 아주 우습게 보이는 거죠. 너 당장 지금 영인군 네 동생 6살 차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희빈은 자기 아들 경종을 놓고 6년, 한 5, 6년 정도 북가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숙종이 무수리에게 쫓아가 버렸다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이 숙종의 개떡같은 정신 때문에 자기가 당한 거야. 그때 숙종이 거짓하고 다닐 때 우리나라는 소빙하가 일어나서 150만 명의 백성 5년 동안 굶어 죽어요. 그 개차방 같은 세월을 숙종은 거짓하고 있었어요. 정치를 여자에 이용했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 숙종은 또라이야. 제대로 된 왕이 왜 한 명도 없냐 그래. 어느 날 갑자기 밀어 닥친 이 사대신 앞에서 경종은 몸이 좀 약하죠. 그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아주 빌빌합니다. 사실은 안 그래요. 사실은 속으로는 아주 웅대한 꿈이 있고 열망이 있고 열정이 있었어요. 경종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더라 이놈들아 하라고 했어. 이금명이가 청나라 강희제에게 가요. 세자를 책봉했습니다. 허가락
야, 우리나라 좀 웃기지 않아요? 강희제가 청나라가 중국 역사상 가장 왕성했던 그 강희제가 나이가 66살이었어요, 그 당시에. 홍두를 막 습득하면서 애를 싸질러 넣는 그 강희제 앞에서, 야, 네 왕 아직도 젊잖아. 왜 그래? 그랬더만, 양기가 약해서 여자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고자란 얘기야. 남의 황제 앞에서 내 왕을 그딴 소리를 한 사람이 이금명이에요. 이금명이 갔다 와서 아주 자랑스럽잖아요. 자기는 숙종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사명감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사대신들이 다음에 한 발 더 나갑니다. 어떻게 나가냐고요? 대리청정을 시켜라. 니는 정치 못하니까 네 동생 영인군 영조를 왕이 앉히고 대리청정을 하고 니는 물러나, 이 똘빵아. 그러니까 경종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지방의 유생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상황, 남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 노론 사대신들이 작살이 납니다. 바로 그렇게까지 움츠리고 앉아있고 가만히 있던 이 경종이 환국을 합니다. 모든 정권을 잡고 사대신들의 귀향을 보냅니다. 그리고 노론의 근방에 있던 놈들을 다 물리냅니다. 다 정권을 파직을 시킵니다. 그때 목호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직관인데 영조의 엄마 숙빈 최씨의 묘자리도 이렇게 해주고 했던 이 묵호룡인데, 이 사람이 중인이잖아요. 노론들이 세력을 잡자마자 그전에는 잘 지내다가 중인인 이 묵호룡하고 어울리는 게 좀 끌끌었나 봐. 그래서 묵호룡을 내칩니다. 묵호룡이 기분이 되게 나쁜 거야. 자기가 노론하고 어울려 다닐 때 노론들의 술자리에서 했던 얘기들을 상기해 보니까 이 노론 사대신들이 엉겨가지고 경종을 죽일 모의를 꾸몄다, 영모죄를 꾸몄다, 바로 고변을 합니다. 증거 자료가 많이 나와요. 그 고변을 듣고 경종은 사대신들을 다 사사시키고 30명을 죽입니다. 그게 신임사화인데요. 그때 노론의 정객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유배를 시킵니다. 그때 이곳에서 금부도사가 와요. 이금명이가 여기에 딱 3개월 살아요. 그러니까 귀향 오자마자 3개월 뒤에 금부도사가 와서 이 동네 애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이금명이를 보고 애들한테 칼을 내주고 찔러 죽여라. 동네 애들이 이금명이를 찔러 죽였어요, 이곳에서. 이금명이가 3개월을 살았기 때문에 나로도 어느 곳에서 살았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곳에 이 청량한 수백 년 된 소나무 숲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하면서 제가 느낌이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죽은 이금명을 뚫뚫 말아서 자기 아들 자식 2명을 고향에다가 묻으러 가요. 지게에다 지고, 자기 아버지 시체를 지게에다 지고, 고향에다 가니까 이 정적들이죠. 남인 세력들이 옆에다 구덩이를 파고 저 아버지를 묻자마자 자식 아들 2을 그냥 그대로 묻어버립니다. 100년 동안 그 무덤에 풀 한 포기가 안 났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이곳에서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지구가 멸망할 수 있는 4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멸망할 가능성이 없지만 있다면, 첫째, 핵전쟁, 둘째, 지구온난화, 셋째, 로봇에 의해서 지구가 멸망하실 것이다. 마지막에 바이러스에 의해서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 스티븐 호킹이 그랬어요. 그래서 영화에도 보면은 스티븐 호킹이 말한 그 4가지 조건을 가지고 영화가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 바이러스에 의한 만들어진 얘기가 좀비잖아요.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조선 선비들, 절개, 명분, 불의에 도전하는, 불의를 참지 않는 절이 다 개떡이야. 다 개떡이야. 제가 볼 때 막 구역질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이 청량한 이 숲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곳에서만큼은
그런 구역질이 나지 않을 같은 청량한 공기를 제가 마셔서 그래요. 좀비 같지 않아요? 이 지금 좀비의 특징이 뭐예요? 눈과 코가 귀가 없어요. 아무것도 듣지 않고 냄새도 맡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선비들이 자기들이 이딴 소리를 하고 다니면서도 좀비들이었어요. 저는 선비를 좀비로 봤어요. 정치에만 나가면 걔들이 보이는 거 있어요? 들리는 거 있어요? 뭐 선비 짓을 했어요? 예학을 좋아했다잖아. 송시열이 맨날 찾는 게 주작 아래 중에서 예학, 예의범절, 도덕, 의리, 사회정의, 여기에 그런 게 보이나요? 그냥 정권을 위해서 오로지 정치 하나를 위해서 좀비처럼 떼거리로 물로 뜯어서 찢어밟고 개나 돼지, 늑대 이런 놈들은 이렇게 안 들러붙어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을 하잖아. 얘들 상황 파악 없어요. 기회가 되면은 남인이든 서인이든 그냥 때려 죽여요. 그렇잖아요. 저 자꾸 이렇게 보면 볼수록 이 구역질 토가 나와요. 토가 나와. 이 청량한 공기를 마시면서 여기서 이 남인 세력들이 와서 이금명, 이 경종을 강희지한테 가서 애 못 낳는 고자라고 일러바치 너 놈을 죽이겠다고 동네 애들을 모아다가 칼을 주고 찔러 죽이라고 하던 그 좀비 같은 남인들도 마찬가지고, 그 후에 서인들이 정권을 잡자마자 남인들을 저 괜히 유배인을 찾아서 섬으로 돌아다녔나 봐요. 제가 주제를 잘못 적었어요. 앞으로 이제 한 2개 정도, 남해 가서 한 2개 정도 영상을 더 만들고 마칠 예정인데, 제가 아무래도 주제를 잘못 정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요, 고생 많아요. 이런 얘기들을 보면은 울분이 나서 저는 감정적으로 너무 기복이, 저도 숙종처럼 기복이 너무 심하나, 차근차근 하지 못하고 이렇게 급하게 진행을 하나 모르겠어요. 이 아름다운 아침에 소나무 보세요. 몇백 년간 이 소나무들이 그때 이금명이가 칼로 찔려 죽고 목을 벨 때 목을 잘랐어요. 이 난민들이 쫓아와서 목을 잘랐어요. 애들한테 칼로 찌기고 하고 목을 자기들이 직접 잘랐어요. 이 좀비들이죠. 이 좀비들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닥치는 대로 죽였어요.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 그냥 죽이는 거예요. 내 편 아니면 네 편. 저 심심 산골에 앉아서 그냥 공부하고 있던 선비도 어느 편인지 편을 갈라야 됐어요. 내 형제, 내 형과 내 동생이 당파가 다르면은 같이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건전해요. 서로 뜯어먹고 헐뜯고 하지만은 죽이지 않잖아요. 침도 안 뺐잖아요. 얼굴에 대고. 옛날에 비하면 우리나라 현재 정치 아주 박수 칩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우리나라 정치, 현재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지 마세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해입니다. 옛날 한때 이 나루호는 흑산도와 마찬가지로 피향지, 태풍이 불 때 엄청나게 피향지, 어족자운이 풍부했고, 제가 보니까 고흥반도 먹거리 풍부해요. 굶어 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숙종 때 150만 명이 굶어 죽었을 때, 그때 이곳에 기왕 왔던 유배 왔던 이 금명은 그 모든 선비들을 다 아우러서 좀비 같으면 느낌이 났으면 차라리 늑대였으면 좋았어. 늑대는요, 배부르면 안 먹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도 질서가 있고 통제가 되는 범위예요. 힘 있는 권력자가 통제를 해서 그 밑에 힘없고 애들, 어린애들, 암컷들, 배고픈 암컷들, 제가 볼 때 고양이도 그래요. 고양이도 수컷이, 제가 한번 이렇게 먹이를 줬는데 그 먹이를 앞에 두고 그 배고픈 수컷이 기다리고 있다가 암컷이 또 저지 애기를 뺀 암컷이 먼저 먹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암컷이 마지막 몇 톨 넘을 때까지도 침을 흘리면서 쳐다보고 있더라고. 기다렸어요. 이 고양이조차도. 그 배고픈 수컷 고양이조차도 암컷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정치 보세요. 옛날 조선시대 정치는 그냥 고양이 개도 거지도 아니에요. 좀비였어요. 좀비. 전 그렇게 봐요. 나중에 우리 가족이 대가족이 될 때,
이곳에서 텐트를 치고 밤을 묵어도 좋을 만큼 나로도 우주 해수욕장 앞에서 이 아침에 저는 왜 이렇게 열이 뻗쳤나 몰라. 특히 그분 가셨다면 미안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